자, 프린트 펴시고 68페이지 정도 됩니다. 68페이지 정도 되니까 종로부터 강론까지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갈 거고요. 자, 시험 직전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아직 기본 수업 중인 사람들은 종로부터 강론까지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부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역사적 변천 개정 과정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고대 및 중세고요. 국정 전반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대는 하나 적어두셔야 될 게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그 다음 가장 이상적인 헌법 일체의 정치인데, 폴리티아란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이런 것들도 경찰특공대 시험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5세기 중세 국가에 들어가면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로 개수되었다는 거, 프랑스 동그라미 독일 동그라미 하셔서 양쪽으로 화살표 거셔야 되죠. 시험에는 바꿔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빠지는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6세기 교회 행정 제외된다, 그죠? 십자군 원정에 실패하면서 교황 힘이 약해지게 되고, 따라서 교회 행정만 빼서 경찰 개념에서 빼서 교황을 교회 안쪽으로 밀어내버리죠. 경찰국가 시대 갑시다. 경찰국가 시대에 가서 보시면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이 나뉘게 되고, 제군, 외사 네 가지가 빠지게 됩니다. 제군, 외사 밑에다가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적어두시고, 따라서 경찰국가 시대 제목 옆에다가 국가와 사회가 분화됐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죠. 경찰과 행정이 분화됐다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고, 국가와 사회가 분화됐다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국가 목적적 행정이 빠졌으니까 사회 목적적 행정, 즉 내무 행정만 남아있게 되고, 거기 안에는 소극적 질서유지도 있고 적극적 급부행정, 복지행정도 들어있습니다. 틀린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는 적극적 복지행정이 제외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경찰국가 시대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다 들어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제 법치국가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 계몽 철학 하나 적어두시고요. 계몽 철학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똑똑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경찰이 개입하는 거 싫더라 그랬으니까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되죠. 남아있는 건 소극적 질서유지 또는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법이 생겨나게 되고요. 각 법마다 뭘 정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두 문자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일방, 형제, 지자, 부합 요것만 체크하시면 법 이름과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프로이센 일반 나트법은 절박한 위험 방지고요. 재와 형벌법자는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죠. 지방자치법처는 자치체 경찰이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키워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보시면 독일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등장하고요. 거기서 보시면 경찰 발동의 범위와 목적의 축소 동그라미 별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도 하나 표시해 두셔야 되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죠, 그죠? 순서를 물어본 문제도 최근 들어서 두 번 나왔으니까 화살표 하셔서 위치도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차 대전 이후 가면 이제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협의의 행정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고, 보안경찰은 경찰이 수행하는 역할을 말하게 됩니다. 협의의 행정경찰이 바로 비경찰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나누는 과정은 비경찰화 현상, 대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협의의 행정경찰 밑에다가 비경찰화의 대상이라고 적어두시면 되죠. 그 다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에 대한 비교 나옵니다. 대륙법계는 국민을 피지배자로 보니까 일반 통치권이고요. 영미법계는 그게 싫어서 유럽 이주민들이 만든 사회니까 자치권에 기초합니다. 대륙법계는 경찰의 개념의 중심을 맞추는 거니까 성질과 발동 범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영미법계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죠? 과연 무엇을 해주는가에 초점을 맞추니까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륙법계에서 거기 별표합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국가 시대에 국가목적 행정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니까 구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사는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게 되는 거고, 영미법계는 경찰 개념 자체가 범죄와 위해로부터의 보호가 경찰의 기본적인 개념에 들어있으니까 수사는 질서유지와 마찬가지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원래 경찰의 임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거 조심하시고 양쪽으로. 그 다음에 대륙법계는 계속해서 범위가 축소된다. 그죠? 근데 영미법계는 처음에는 인디언이나 야생동물로부터의 보호만 초점을 맞추다가 경찰권의 활동 범위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죠. 국가와 사회가 커짐에 따라서 확대된다는 것까지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합되어 있고요. 영미법계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법이 경직법이죠. 1953년 경직법이 45년에서 48년 사이의 미군정기가 끝나고 만들어진 법이니까 영미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행정, 즉 소극적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사법경찰도 경찰의 임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보통 경찰이 둘 다 수행하고 있죠. 3번에 갑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나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제목 옆에는 제복이라고 적어두시면 된다. 그죠? 경찰 제복을 입고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전부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옆에다가는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고 적어두시면 되죠. 그래서 국가 목적적 행정 재군 외사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기 위한 전제사실 탈락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먼저 보시면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말하게 되는 거고, 조직 중심이고 실정법적 개념이 됩니다. 실정법적 개념인과 같은 말이 실무적 개념이라는 이야기고, 국가마다 법의 차이가 크니까 국가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타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의 활동은 경찰 제복을 안 입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지만,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법경찰 정보 보안, 즉 간첩 잡는 대공, 여기까지는 국가 목적적 행정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전제사실 탈락이고요. 경찰 제복 입고서 하는 일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경찰은 명령 강제가 아니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안 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죠. 오른쪽에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공일국 이렇게 간다. 그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상 이론상 개념이지 옆에다가 실무적 개념 X라고 적어두세요. 실무적 개념이 아니라 학자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리고 독일 행정법학회에서 유래됐다. 벤다이어그램 그려봤던 거 기억하시겠지만 서로 별개의 개념이죠. 그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고, 둘 다에 해당하는 거,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되는 건 교통경찰이라든가 풍속경찰이라든가 경비경찰 같은 것들이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게 되죠. 그 다음 당구장 표시 보시면 행정경찰 이렇게 나면 앞쪽에 광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둘 다 공통적인 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되죠. 협의의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사법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목적적 자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없고, 경찰 제복 입고서 수사하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만 된다. 그죠? 넘어갑시다. 경찰의 분류 4번에 가서 보시면 분류 기준이 나오고, 첫 번째는 두 문자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행사, 목적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목적에 따른 분류가 된다. 그 다음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보안경찰은 오로지 질서유지만 하는 거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 위생단속과 같은 행정처분이겠지만
부수적으로 소극적 질서 유지를 하는 거니까 둘의 구별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이 됩니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예진시 두 문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는 단독 문제로도 나왔었고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별하는 방법은 물론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인데 국가경찰은 덩치가 크고요. 자치경찰은 일단 제주도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을 뒀던 이유는 제주도가 관광지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만든 거고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이야기니까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고 각 지방 특성에 맞게 되겠죠. 그 다음 덩치가 작은 거니까 운영과 개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자치경찰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때 생각해보면 경찰청장이 원칙적으로는 자치경찰 지휘감독 안 하는데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만 지휘감독하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타기관과의 협조가 용이하지가 않죠. 그게 단점이죠. 국가경찰은 덩치가 큽니다. 대구에서 무슨 일 생기면 경북에서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타기관과의 협조 조정이 용이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있으니까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광범위한 권력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경찰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경찰청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관료화된다 그랬죠. 한번 합격하고 나면 그만두거나 잘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무원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시민들 또는 주민들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봉사의식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의 정도와 적용복구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입니다. 비상경찰 즉 계엄령이 선포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계엄법이죠. 그리고 군대가 그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니까 적용복귀와 담당 기관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니까 질봉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뒤쪽에 있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전제로 하는 거죠. 실질적 의미 X라고 적어두시고 봉사경찰은 서비스 작용이기 때문에 명령 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곳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존재하니까 그때 구별이 된다는 이야기 보시면 되고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은 보시면 되고요. 5번으로 갑시다. 경찰의 임무 규정 나옵니다. 국자법과 경직법이 공통입니다. 외우시는 방법은 생범, 경위, 교외, 공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교외, 경위, 공범생 외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차이 나는 것은 지금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국자법 순서대로 1호부터 8호까지 정리되어 있고 경직법은 1호, 2호가 범죄 예방 진압 수사가 되고 2의 2가 범죄 피해자 보호가 되죠. 그리고 3, 4, 5, 6, 7 하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호가 좀 다르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5호만 체크하시고요. 최근에 개정된 건 5였으니까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 갑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첫 번째 공공질서 먼저 봅시다. 공공질서는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에 관한 이야기니까 상식이죠. 불문규범의 총체. 성문법을 먼저 적용하니까 보충적 규범이 되는 거고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 유동적, 가변적 개념이 됩니다.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독재 정권이 아무렇게나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게 공공질서라서 되도록이면 적용 범위를 점점 축소시킵니다. 이걸 성문화 경향, 법적 전명규범화라고 부르는 거죠.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할 때는 내용 자체가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한다 그랬고요. 공공의 안녕으로 가서 보시면 성문규범이죠. 그리고 3요소를 먼저 보시면 법질서에 대한 불가침이 제1요소고
국가의 존립과 국가 기능에 대한 불가침, 개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불가침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집단적 개념도 있고 개인적 개념도 있으니까 그 바로 위에 이중적 개념이 되는 거죠.